하루는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은 폭등하고 요즘 시장이 정말 채찍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죠. 단 하루 만에 투자자들의 기분이 천당과 지옥으로 갔는데 과연 이게 새로운 기회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더 큰 위험을 알리는 함정일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월 6일에요.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뚫었습니다. 전날 폭락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시장이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쓴 거죠.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반등, 이거 진짜라고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저 잠깐 반짝하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V자 반등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믿기 힘든 컴백을 만들어냈는지 그 원동력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죠. 다들 이제 큰일 났다, 더 떨어지겠구나 하고 걱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장은 보란듯이 이 모든 하락분을 다 회복하고도 훨씬 더 높이 치솟아버렸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V자 반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극적인 반전이었죠. 자, 그럼 뭐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우선 폭락을 기회라고 생각한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75%나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뚝 떨어지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좀 괜찮아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죠. 주식시장의 반전도 정말 놀랍지만 진짜 광기는 다른 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여기서는 주식시장의 채찍 효과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어요. 특히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15%나 급등하면서 7만 달러 선을 되찾았고요. XRP는 무려 19%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V자 회복이었죠. 이때 공포에 던진 분들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이 미친 반등의 배후에는 바로 숏 스퀴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것 떨어진다에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니까 아이고 망했다 싶어서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사니까 가격이 더 폭발해버리는 그런 연쇄 반응인 거죠.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와, 단 24시간 만에 청산된 숏 포지션. 그러니까 허공으로 사라진 돈이 무려 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런 글로벌 난리통 속에서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 상황은 뭐랄까 맑은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나쁜 소식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안개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11조 원이 넘어요. 아무리 미국 시장이 훨훨 날아가도 이 큰 손들이 계속 팔아치우면 우리 증시가 힘을 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막 들떠 있을 때 금융 전문가들은 오히려 찬물을 띄얹고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 너머에 있는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에릭센즈 캐피털의 데이미언 로 CIO는 딱 잘라 말합니다. 이번 반등은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다시 상승장 시작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반에게 매튜 시겔은 한술 더 뜹니다. 이번 상승은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빚내서 투자하는 돈이랑 기관들의 수급 싸움 때문에 오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4년마다 오르는 사이클 같은 공식은 이제 안 통할 수 있다는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카이코의 아담 메카시는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이번 반등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숏 스퀴즈가 터진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뭐냐? 지금 이 반등, 모래 위에 쌓은 성일 수 있으니 절대 흥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무조건 방망이를 짧게 쥐어야 합니다. 주가가 막 오른다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고요. 꼭 나눠서 사고, 혹시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면 바로 팔 수 있도록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둬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즉 B2는 지금 같은 장에선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번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같은 우량주를 싸게 담을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에서 원전 또 증권주로 돈이 옮겨가는 흐름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총알, 그러니까 현금을 30% 이상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요? 제가 시장에 나침반이 될 만한 핵심 지표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다우지수가 5만 선을 잘 지켜주는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버텨주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이 팔자에서 사자로 돌아오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이번 글로벌 시장의 급반등은 진짜 추세 전환이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잠깐 숨 돌리는 안도 랠리, 즉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시장이 정말 엄청난 속도와 변동성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채찍 같은 움직임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파도를 맞이할 준비 정말 다 되셨나요?